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넥스트 거래소에서 3%까지 시원하게 상승을 좀 시도하더니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다시 장중에 지금 윗꼬리를 달고 현재 이 음봉으로 지금 전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올라가려고만 하면 좀 누르고 갈만하면 또 저항으로 밀리고 이렇게 이제 지루한 약한 흐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다들 이제 심리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정말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자, 특히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밀려내려온 폭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제대로 반등 한번 안 나오고 다시 또 주저하는 거 아닌지, 지금 이렇게 밀리는 하락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건지,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또 물타기, 그러니까 추매를 해야 되나, 아주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LG전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만들어지면 반등을 만들면서 돌아오긴 할 건데, 세력들이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을 편하게 태우고 다이렉트로 올려쳐주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국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격을 밀어내는 것보다 개인들의 피를 말리는 이 시간 조정에 있을 거라고 미리 짚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시나리오 그대로 주가가 지금 위로는 갇히고 아주 지루한 횡보를 하면서 전형적인 시간 조정을 보내고 있다. 철저하게 제가 보는 뷰 안에서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비추세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힘이 다 빠져 있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핵심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지루한 조정 끝에 터져나올 이 반등 파동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 그 세력들의 다음 시나리오를 미리 정밀하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짜 신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지금 고점에 계신 주주님들은 물을 타서 이 평단가를 낮추거나,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음 확실한 맥점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포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현재 시간 조정 뒤에 오는 소름 돋는 이 반등 시나리오와 함께 우리가 안전하게 진입해야 될 그 진바닥에 대한 맥점 가격대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LG전자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 영상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LG전자는 제가 이 밑바닥에서 18만 원일 때 남들 다 무서워할 때 강력 매수를 외쳤던 종목이고, 요 자리가 됩니다. 요 자리. 그러고 나서 제가 이 45만 원 찍을 때 세력들이 지금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이제 개인들한테 떠넘긴다고 이 고점에 대한 엑시트 신호까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깊은 하락 뒤에 들어오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번에 이제 투매장이 떨어질 때, 그 물량들이 미친 듯이 나올 때 제가 이 바닥 라인에서 이거는 세력들이 설계된 덫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이 바닥 자리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제 영상대로, 그리고 또 반등이 지금 시원하게 터져 나왔는데, 지금 또 제가 설정해드린 그 최소 반등치 딱 전체적인 하락폭에 딱 30%까지만 반등이 나오고 귀신같이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입이 마르도록 말씀드렸던 그 흐름은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곧게 태워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루하게 길을 죽이는 그 시간 조정의 형태로 지금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향후 시장 상황이나 주포들의 어떤 악랄함에 따라서 세부 시나리오는 조금 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받쳐주지 않고 엄청나게 약한 흐름으로 간다면 세력들이 직전 저점을 또 한번 깨버리는, 공포의 투매를 유발한 뒤에 반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과 반등 뒤에 한 차례 더 하락 파동 완성시키고 나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게 아니라 시장 수급이 탄탄하게 버텨준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석적인 이 땅바닥을 이쁘게 다져놓고 다시 상방으로 쏘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리테스트에 대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해준다. 본질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점을 깨고 갈 수도 있고 쌍바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라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 시나리오의 핵심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결국 세력들은 물량을 다시 모아가서 상방 반등 파동을 다시 한번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 계좌의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우리가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지루하게 밀리거나 그러니까 페이크성으로 말한 대로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내 소중한 물량을 냅다 던져버릴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력들과 똑같이 비중을 오히려 채워야 되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력들이 다시 돈을 써서 그러니까 올릴 종목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는 건데, 결국 그럼 우리 주주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럼 도대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정밀 타점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부터 이 완벽한 진바닥 타점과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번 하락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짚어드렸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다. 자, 종목마다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할 때 이제 주력으로 활용을 하는 이동평균선은 각각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걸 이제 빨리 캐치를 함으로써 수익으로 직결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LG전자를 지난번에 이제 매수를 해서 재미를 봤던 시기를 보자고요. 자, 보시면 18만 원일 때 뭐 이때가 되겠죠. 자, 이때 왜 매수를 외쳤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이 LG전자는 10일 이동평균선에서 터치를 하면 상승을 보인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관리하는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와 여기를 매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1선의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꺾여 내려오면서 깨져버리고 데드크로스가 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못 올라오고 저항을 받고, 현재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에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지지였던 게 저항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주가가 지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묵직한 저항선을 다시 뚫어내야지만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복잡할 것 없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만, 이거 하나만 우리가 노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쁘게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훅 밀리면 그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깔려요, 여러분. 깔리고 나서 극적으로 돌파를 할지,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우리가 지금 재봐야 된다 이거죠. 결국 바닥권의 지지력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 이 두 개의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소름 돋는 극점의 타이밍은 제가 매일 째려보는 이 맥점 분봉에는 명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제 최소 반등치를 채우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디를 막고 저항 중이죠? 바로 노란 밴드를 다시 막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계속 저점을 낮추다가, 그러니까 노란 박스에 있다가, 노란 박스에 있으면 저항입니다. 저점을 낮추던 놈이 지금은 그나마 저점에 대한 이탈이 없이, 그러니까 하방 경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이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게 하방 경직을 한 상태에서 위로 빡 하고 뚫어줄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죠. 저항이 돌파가 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앞에 이 상승 파동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시세를 내고,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더 강력한 시세를 내고,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뚫어내야지 시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게 추세로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에 대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자, 물론 제가 이 찐바닥에 대한 거는 이제 일봉상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사실상 나오죠. 저점을 먼저 저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강세 차트이기 때문에. 자, 이 점선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뭘 확인하냐? 그러니까 분봉상의 돌파를 확인하는 거죠. 분봉상의 돌파. 일봉에서 저점을 예측을 하고 분봉에서 그 돌파의 과정을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LG전자도 이날 매수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일시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서 주가가 이 밴드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방 경직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분봉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그게 이제 하방 경직이 되고 시세가 분출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매수에 대한 사인을 안 보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좀 더 밀리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밴드 안에 들어와야지, 그죠? 그리고 하방 경직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확인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또 치명적인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세력들이 시세를 출발시킬 때 어떻게 출발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시가부터 갭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돌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밑에 있다가. 자, 이런 흐름이 나온 건 개미들이 밑에서 싸게 잡을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가의
갭 돌파에 대한 신호가 슈퍼들이 대놓고 시세를 내겠다라는 출발 사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것만 노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지만 시가가 뜨면 그게 이제 출발 신호기 때문에 매수를 하던가, 말씀드린 대로 매집에 대한 자리에서 하방 경직을 체크하고 매수를 하던가, 지금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의 위치가 단순한 지금 조정 국면인지 비추세 국면인지 상승 국면인지 우리가 이것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는 머리 꼭대기까지 온전히 다 발라먹고 무서운 이 조정 파동은 미리 피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남들이 사지 않는 그 공포의 국면에서는 다시 바닥을 잡고 다음 추세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확실한 기준점이 주식 거래에서 전부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내동매매를 하고 주가가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없는 자리에서 추매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주가가 이 밴드 안에 진입을 해가지고 조정이라고 그냥 대놓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서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이 조정에서는 차분히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정말 이 의미 있는 맥점이 오면 그때는 제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래에서 잡아서 지금 최소 반등치를 우리가 챙겨 먹고 나서 지금 다시 저항으로 밀리고 주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말한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 이것만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왔던 이런 연속 상한가나 엄청 시원한 추세를 먹던가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오늘의 영상에서도 이 오른쪽 바닥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목나서 강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분봉상의 저항대가 돌파가 될 때 그때가 이제 상방으로에 대한 전환 신호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 더 지루하게 길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 저점을 한 번 다시 리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깨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밑으로 흐르는 주가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맥점 밴드 위로 어차피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밀릴 거라는 거지. 우린 여기서 헷갈릴 것 없이 지금 보이는 그대로 돌파만 노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확실한 이 돌파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제가 앞서 이 맥점들을 짚어드렸던 때처럼 정확하게 매수 문자 쏴 드릴 겁니다.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정말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추매의 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지금 엑시트 잘하고, 그리고 지금도 엑시트 잘하고 현금 주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바로 이 다음 상방 파동을 한 번 더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이 신규 맥점이 지금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지루한 시간 조정을 끝내고 주포들이 기습적으로 쏘아 올리는 이 확실한 돌파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타이밍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문자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돌파에 대한 매수를 노리고 있는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 턴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